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강아지를 혼내는, 훈육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전에도 2차례 다룬 적이 있죠. 첫 번째는 나중에 혼내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생각의 방으로 보내기 훈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훈육의 효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훈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를 훈육하는 부모님, 그리고 반려견을 훈육하는 보호자님들 중에 무조건 강하게 혼내야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하게 혼을 내야 쳐다보기만 해도 꼼짝 못하고 말을 잘 듣게 만들 수 있다는 등 이야기를 하죠. 정말 강하게 훈육하는 게 훈육의 효율을 높일까요? 공교롭게도 그러해요. 강하게 때려서든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주든 큰 소리를 쳐서든 강한 자극을 주는 훈육이 효율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다만 훈육의 강도를 높여서 훈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아니, 그게 곧 학대가 될 수도 있죠. 약한 훈육은 효과가 없어서 강한 훈육을 하게 되고, 그래도 효과가 없어서 더 강하게 훈육을 하게 되고, 더 강하게. 그러다가 보면 우리 아이나 반려견은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혼나는 것인지를 인지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때문에 혼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혼나고 있고 무서우니 죄송하다고 빌어야 해. 증거를 숨겨야 해. 일단 무서우니 몸을 낮추고 꼬리를 말아야 해. 그렇게 그 아이, 그 반려견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언행을 억제해서 부모, 보호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죠. 뭐 때문에 혼난 것인지를 모르니까 모든 행동과 말을 최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방식의 훈육은 곧 학대이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 강도 높은 훈육 대신에 충분히 효율적인 다른 방법의 훈육이 이루어져야겠죠. 다행히도 다른 훈육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저자극 고반복 훈육입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훈육을 운동에 비유해 볼게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줘야 하죠.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주기 위한 방법에는 중량을 높여서 적은 횟수로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중량은 높이지 않고 많은 횟수로 반복하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중량 저반복 운동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저중량 고반복의 운동이죠. 이 정도면 벌써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고자극으로 저반복 훈육을 하는 것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학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훈육 방식이에요. 반면에 저자극 고반복 훈육은 강하지 않는 자극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해주는 훈육 방법이죠. 저자극 고반복 훈육은 반려견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호자와 떨어지는 경험, 또는 하던 놀이가 중단되어 버리는 경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보호자의 손을 물었다면 즉시 놀이가 중단되고 보호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험, 보호자의 손을 물었을 때 즉시 생각의 방으로 격리되는 경험, 손을 물었을 때 굳이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바닥을 내리치며 겁을 주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불편함을 이용한다면 약한 강도의 훈육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자극 고반복 훈육도 규칙이 잘 지켜져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첫 번째, 이름부터 저자극 고반복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부러 잘못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해도 좋으니 수많은 반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훈육을 받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잘못을 했을 때 훈육을 받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훈육의 효과는 당연히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 명의 가족과 함께 반려하는 반려견이라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똑같이 동일한 훈육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해요. 짖는다면 왜 짖는지, 벽지를 뜯는다면 왜 벽지를 뜯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하거나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자극 훈육이라고 해도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가볍게 훈육의 효율에 대해서, 저자극 고반복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 저도 훈육을 진행하긴 하지만 저는 훈육을 권장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외국은 어떨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반려견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훈육 관리를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되게 많아요. 애초에 반려견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선행 관리를 하시는 보호자님들은 많이 없죠. 당연히 비교적 이런 선행 관리를 하시는 보호자님들은 얼마 없고 훈육 관리를 하는 보호자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훈육하는 보호자님들이 학대의 범주에 들지 않는, 비교적 윤리적으로 반려견을 생각하는 훈육을 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훈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차례나. 혹시 반려견을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드를 눌러보시면 타임아웃, 생각의 방으로 보내기 훈육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